맨유가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1대0으로 지는 과정에서 가장 비판 많이 받는 선수가 가르나초예요. 가르나초가 이제 어제 경기를 보면 팀 내에서 슈팅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가르나초가 6개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슈팅을 많이 한 선수가 또 도루구, 카세미루, 맥과이어가 이제 마지막에는 스트라이커처럼 배치가 됐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르나초가 슈팅이 6개예요. 6개 중에 기록을 보면 골대를 벗어난 슈팅 3개, 그리고 상대 수비에게 가로막힌 블락을 당한 슈팅 3개, 유효 슈팅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가르나초의 슈팅이 모두 왼쪽 측면에서 뛸 때, 왼쪽에서 오른발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할 때, 이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가르나초가 잘했던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이었어요. 가르나초가 아스날전도 그랬고, 이제 어디서 잘했냐면 이번 경기도 의도적으로 이 아모린 감독이 어디에 배치를 했냐?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요 위치에 배치를 했어요. 가르나초를 여기 배치하는 이유는 가르나초가 접고 들어와서 슈팅하는 것을 굉장히 못하니까 가르나초의 빠른 발을 활용해서 측면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것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맨유가 잘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를 좀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상대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 순간적으로 가르나초가 공간이 보이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브루노 페르난데스, 카세미루 이런 선수들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가르나초가 측면으로 달려나가서 빠른 스피드로 측면 무너뜨린 다음에 컷백. 이게 그래도 맨유가 최근에 가르나초를 잘 썼던 방법이거든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스날전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가르나초가 오른쪽 측면에 있어요. 수비를 하다가 맨유가 여기서 끊어내자마자 가르나초가 뛰기 시작합니다. 공간으로.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이제 패스가 자연스럽게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찔러주는 거죠. 근데 워낙에 가르나초가 빨라서 일단은 이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건 참 잘해요. 빠르니까. 그래서 이 공간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한 번만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가르나초가 이 뒷공간을 스피드 하나로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 가르나초의 침투,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서 아스날의 측면을 가르나초가 무너뜨리고 컷백을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 게 이 장면도 수비를 하다가 오른쪽에서 볼을 맨유가 뻥 차내고 지르크지가 볼을 받습니다. 이때 가르나초가 뛰어요. 그러면 지르크지가 볼을 받아서 가르나초에게 패스. 그러면 가르나초가 워낙에 빠르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이 공간에서 가르나초가 아주 위협적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모린 감독도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 뛸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실제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가르나초가 오른쪽에서 뛸 때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공간이 열려 있을 때는 괜찮아요. 빠르니까.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나 아스날전에 굉장히 잘했는데 아스날이 맨유를 상대로 수비를 내리질 않으니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나초가 여기서도 본인이 직접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주고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나초의 이제 장단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볼을 가지고 직접 돌파를 하는 건 잘 못하고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 스피드를 살려서 주고 뛰면 뛰어들어갈 공간이 형성이 돼 있을 때 리턴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가르나초가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의 스피드 이거 하나 살려서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근데 노팅엄 포레스트는 기본적으로 누누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노팅엄 포레스트를 만났을 때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누 감독은 수비 라인에 선수의 숫자도 많고 수비 라인을 뭐 아스날처럼 내리거나 그런 이제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가르나초가 어제 오른쪽에서 뛰는데 초반에 여기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를 보면요. 일단 측면 수비수인 니코 윌리엄스가 가르나초를 맡고 있고 측면에서는 또 달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맨유의 계획은 달로가 올라오면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풀백을 끌어내면 가르나초가 가운데 있다가 뛰어들어간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건데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것을 내주지 않죠. 오히려 측면 공격수인 엘랑가가 내려와서 달로를 막아줍니다. 그러면 가르나초는 그대로 노팅엄 포레스트의 풀백 니코 윌리엄스에게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가 뛸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가르나초가 요 가운데 있는데 노팅엄 포레스트 수비는 6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비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르나초 입장에서는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선수인데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으니까 가운데에서 가르나초에게 공간을 허용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래도 측면에서 달로가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노팅엄의 풀백 니코 윌리엄스가 끌려나가요. 그러면 가르나초가 가운데 있다가 공간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가르나초가 이렇게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가 중앙에 많기 때문에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도 중앙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수비 숫자가 많으니까 달려나오면서 가르나초에게 넘어가는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애초에 수비 숫자가 참 많이 박스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나초의 플레이가 오른쪽에서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린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리를 바꿨습니다. 후반전엔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이제 3톱을 만들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한 칸 내리고 카세미르를 오른쪽 보내고 우가르테 대신에 호일룬을 기용해요. 그러면서 호일룬이 최전방, 가르나초 왼쪽, 지르크지 오른쪽. 가르나초의 이제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근데 가르나초가 왼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팅엄 포레스트가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데 가르나초가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처럼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몰고 들어옵니다. 근데 가르나초의 단점은 이런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르나초가 왼쪽에 나왔을 때 사실 경기에 나와서 영향력 자체가 매우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볼을 가졌을 때 저렇게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패스를 한다거나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른발로 접고 들어오니까 슈팅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나초가 요 6번의 슈팅, 이 6번의 슈팅이 모두 후반전에 쏠려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슈팅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후반전에는 왼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6번의 슈팅을 때렸어요. 후반전에만. 요 수치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가르나초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측면으로 나가서 컷백, 슈팅을 할 수가 있는 각도가 안 나오는데 왼쪽에서는 접고 들어와서 슈팅. 근데 그 슈팅이 정확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그래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뒷공간이 열려서 가르나초가 뜁니다. 그 뛰어 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가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리고 가르나초가 빠르니까 노팅엄 포레스트의 뒷공간을 그래도 빠른 발로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나초가 이제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볼을 컨트롤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들어왔을 때 오른발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 각도를 보는데 슈팅을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수비수에게 둘러싸이고 순간적으로 수비가 있는 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했는데 수비수 발에 맞고 그대로 경기장 밖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다른 장면 보면 여기서도 가르나초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지르크지 이런 선수들이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주거든요. 가르나초에게 넓은 공간에 있죠. 가르나초가. 근데 이 넓은 공간을 가르나초가 왼쪽에서 쓰면 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르구가 뒤로 뛰어가는데 연계 플레이에 가르나초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 플레이도 안 되고 오른발로 접고 들어왔을 때 세밀한 플레이가 안 되니까 계속 슈팅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슈팅이 또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가르나초가 왼쪽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제 아마 가장 안 좋았던 선수, 그리고 이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선수가 되어버렸는데, 애초에 이 가르나초라는 선수가 매우 한계점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이 이게 쓰기가 지금 이 선수단의 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르나초를 장점을 살리면 좋은 선수니까, 빠른 선수니까 상대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는 가르나초를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역할, 이걸 주면 되는데 이 선수가 빠르기만 하고 사실은 볼을 가지고 이제 드리블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잘 못하니까 상대가 내려앉는 순간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왼쪽으로 보내면 오른발로 접고 들어오니까 밀집 수비 안에서 패스도 못하고 슈팅도 못하고, 요런 이제 가르나초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이 맨유의 선수의 풀이 아모린 감독이 이제 그 경기를 운영하기에 매우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걸 이 가르나초의 사례로 볼 수가 있다. 사실 이 맨유가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좁은 공간에서도 잘하고 공간이 넓을 때도 잘하고 만능형 선수를 좀 데려와야지, 스피드만 빠른 선수, 특정한 상황에서만 잘하는 선수를 데려와서는 지금 맨유가 중위권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아마 아모린 감독도 이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을 이제 맨유는 데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까지는 이 스쿼드로 해야 되니까 아마 이번 시즌까지는 아모린 감독도 선수들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고심을 좀 하면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제 가르나초를 오른쪽에서 쓰다가 아모린 감독이 왜 왼쪽에서 후반전에 쓰냐. 분명 가르나초는 최근에 오른쪽에서 잘했는데 근데 아모린 감독도 전반전을 보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내려앉으니까 오른쪽에서는 가르나초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변화를 줘본 것이 아니냐.